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298호 규모의 올해 마지막 공공사전 청약이 12월 31일 날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바뀐 주택 공급 정책으로 처음으로 공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바뀐 정책에 대해서 오늘 쉽게 총정리를 드리고요. 청약자분들께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쉽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30일 금요일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바뀐 주택 공급 정책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공급되는 단지들 분양가와 입지, 장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쉽게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 어떤 제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권 도전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한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었어요. 거기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요,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무엇이냐, 공공분양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 먼저 공공분양 일반형과 선택형을 보겠습니다. 일반형은요, 15만호 공급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50만호 중 30%예요. 자, 일반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예요. 자,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 건물도 내 것, 땅도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시세 80%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형은 무엇일까요? 선택형은요, 10만호 공급 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20%예요. 6년 임대 거주 후에 분양을 선택 가능한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하는 거 말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은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평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출하는데, 만약에 분양 전환 시점에 주값이 껑충 뛰어 올라 버리면은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분양 받을 때 이미 청약 통장이 소진이 돼 버렸거든요. 청약 통장이 소진된 상황에서 고가 분양가를 제시하다 보니까 반발이 컸었어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항상 말 많았던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약간 보완책을 마련했어요. 감정평가 금액뿐만 아니라 최초 분양가를 같이 더해서 평균 가격을 추정 분양가로 결정하기로 한 거죠. 약간의 보완책을 추가한 게 바로 이 공공분양 선택형입니다. 자,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분양 나눔형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절반 수준이죠. 자, 이 공공분양 나눔형은요,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환매를 누구한테만 처분할 수 있다? 공공에게만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양자가 잘 살고 있다가 나 이거 팔고 싶어요, 처분 의사를 밝히면요, 당연히 공공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시세를 파악시킨 다음에 공공이 사가는 거예요. 물론 최초 분양가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많으면 시세 차익이 날 텐데 그중 30%를 공공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공공분양 나눔형이에요. 근데 시세 차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손실 나도 공공이 손실분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공공분양 나눔형에 제공되는 혜택, 첫 번째, 주변 시세 70%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아까 일반형은 80% 책정인데 얘는 70% 책정이네요. 그리고 1.9에서 3% 저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공고문에서는 금리는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최대 3% 이내에서 8천만 원이면 4억짜리 집 마련은 가능하네. 자금 마련은 쉽지 않은 초기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아무래도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바로 신혼희망타운이었죠. 자, 근데 신혼희망타운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지원 대상이 확대가 돼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일반인까지도 청약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급 유형에 따라서 이제 비율은 좀 달라요. 또 하나, 면적이 커졌습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이 왜 욕먹었겠습니까? 전용 46제곱미터 55타입 공급하면서 사람들한테 애 둘 낳고 키우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탁상 행정의 끝판왕이다, 저희가 비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공공분양 나눔형 같은 경우는요, 전용 46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미 신혼희망타운 계획은요, 공공분양 나눔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바뀔 줄 알았는데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려던 거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공공분양 나눔형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분양가, 입지, 장점 등을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공공분양에 해당되는 일반형 남양주 진접 2지구 A7블럭에서 공급이 나오게 됩니다. 55타입이 74호, 그리고 59타입이 298호입니다. 기존에 이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었던 거를 분양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딱 55제곱미터 있는 거 보니까 딱 느낌이 나죠. 추정 분양 가격은요 3억 1,400만 원이고요. 전용 59제곱미터는 3억 3,700만 원입니다. 자, 진접 2지구 오랜만에 소개해드리죠. 남양주 왕숙지구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 2지구하고 왕숙지구는 그냥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드급이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자, 근데 진접 2지구가요. 위치는 서울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교통이 괜찮습니다. 이미 4호선 진저선이 올해 3월에 개통이 돼서 운행 중이고요. 거기에 역사 하나만 만들면 돼요. 여기에 9호선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숙 2지구하고 1지구를 연결해서 여기에 진접지구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4호선과 9호선 환승 노선이 됩니다. 4호선을 통해서 강북 접근하기 좋고 9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외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8월 공공사전청약 공급에서는요, 진접 2지구 A1 블럭 59타입이 10.1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시 추정 분양가가 59타입 기준으로 3억 3천에서 3억 6천이거든요. 이번에 그거보다 약간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자, 이 청약 결과 어떻게 될까? 솔직히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 8월하고요. 지금은요, 상황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물론 분양가도 약간 더 저렴하게 책정됐고, 이때와 사전청약과 다르게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적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 원래 좀 예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예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눔형 보겠습니다. 이 나눔형 고양 창릉 S3 블럭 볼게요. 전체 877가구를 사전청약 모집을 하게 됩니다. 46타입부터 55타입, 59, 74, 84타입 소형 면적부터 중형 면적까지 고루고루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분양가를 봤더니 전용 59제곱미터는 3억 9,700만원, 전용 74제곱미터는 4억 9,400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는 5억 5천만원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사전청약 분양했었던 74타입 분양가 5억 6천에서 5억 8천, 그리고 84타입 6억 4천에서 6억 7천보다도 다소 저렴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눔형은 주변 시세 대비 일반형보다 더 저렴하게 측정된다. 근데 기존에 공급됐었던 3기 신도시보다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더 낮아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입지 보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는요, 고양 원흥지구와 고양 향동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릉지구가 인기가 많았던 거는요, 일단 서울에서 거리도 가까운데 GTX A 노선의 역사가 신설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세전역에서 시작하는 고양선 경전철 연결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서북부 지역 분들이 이 고양 창릉지구 정말로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번에 공급되는 S3 블럭은요, 아쉽게도 이제 GTX A 노선 역사에서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진 위치에 속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한 개 단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고덕 강일 3단지입니다. 여기는 전용 59제곱미터 500호가 공급 예정인데 추정 분양 가격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근데 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나눔형과 좀 달라요. SH공사에서 시행하는 독자적인 모델입니다.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한테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양자는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이제 임대료가 안 나와 있는데 언론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3억 5천만 원 분양 가격 내고 임대료도 40만 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것을 반값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분양하고 나서 이것이 진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돼서 절반 가격에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라고 할 수 있지만 토지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걸 반값 아파트라고 표현한다? 조금... 자, 이거 중요한 거, 판매할 때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 이잖아요.
현재 이 환매 조건부 주택에 대해서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정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제도는요, 그냥 분양대금에다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더해서 돌려준대요. 다행히 깎아서 주는 건 아니고 내가 낸 돈 플러스 알파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네요. 어떤 식으로 1에서 5년 정도 거주한 사람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냥 분양대금에다가 이자 주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세 차익가 70% 허용,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서 시세 차익 전부 다 인정해주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미 비슷한 토지 임대부 주택에서도 거래가 되고 가격도 좀 올랐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모델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고덕 강일 3단지 입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지역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좀 공급이 많이 있었죠.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고덕 강일지구가 있고요. 9호선이 연장된다면 이 강일지구 상업지역 쪽으로 역사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9호선의 연장 노선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라서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몰려있고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거주 여건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이니까 반전세 시세를 한번 보려고 해요. 강동 리버스트 4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반전세 시세 봤더니 월세 3억에 50만원 정도예요. 근데 아까 분양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억 5천에 4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경쟁률이 높을까 안 높을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자, 어찌됐든 오늘 나온 공공분양 정보 누구한테 좋은 선택일까요? 일단 나눔형은요, 현재 모은 자금이 많지 않은 가구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등한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다 5억짜리, 6억짜리, 7억짜리,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가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소득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눔형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형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자, 저희가 3기 신도시보다 외곽 지역 집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구나 3기 신도시보다 안쪽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비싸니까.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외곽 지역에 사야 되는데, 그런 분들께는 그냥 차라리 3기 신도시 자체를 분양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께 일반형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입주자 청약 자격은요, 일단은 기존의 공공분양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가 30일날 발표되면요, 저희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겠습니다. 유형별 청약 자격을 볼게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는데, 특별공급은 5가지 유형, 일반공급은 2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특별공급 중에서 청년은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돼요. 당연히 청년이니까. 그리고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신혼부부는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를 준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를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과거 신혼희망타운과 동일해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거 당연한 거고,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 번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기존과 동일하죠.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거, 일반 공급도 우선 공급이 있고 자녀 공급이 있네요. 우선 공급은 무엇일까요?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아시다시피 청약통장 금액순으로 뽑잖아요. 그걸 순차제라고 하는데, 그 순차제가 우선 공급에 해당되고요. 자녀 공급은 추첨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선 공급을 선발하고 일부 자녀 공급을 두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유형별 청약 가능 주택 유형은요, 나눔형은 청약 특별 공급이 있고요. 나눔형과 일반형,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형은요, 다자녀, 노부모,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 존재를 합니다. 자, 당연히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이 엄격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 보시면요, 맞벌이 하신 분들, 분노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역차별이다. 근데 그 소득 요건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눔형과 일반형은요, 자산 요건이 좀 다른데, 나눔형 같은 경우는 자산 요건을 좀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은요, 자산 요건이 3억 4,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반면에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자산 요건이 남유형에서는 없습니다. 자, 공고사전청약 관련 Q&A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공고되는 남유형 주택과 일반형 주택에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이거 당연히 안 되죠. 1인 1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원칙, 2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 공통이죠, 사전청약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단 특별 공급에 먼저 당첨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 동호수도 배정되나요? 배정 안 되죠. 이 사전청약은 예약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약제도이기 때문에 당첨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동호수도 안 나와요. 실제 본청약에서 다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에 당첨자 되고 나서도 야, 나 이거 당첨 안 하고 싶어. 그래도 불이익은 거의 없어요. 유일한 불이익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공공사전청약에 6개월 이내에 청약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전청약을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 공급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말씀드렸죠.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이 있는데, 이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80% 물량을 순차제 방식으로 청약통장 많은 사람 기존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자녀 방식 20%는요 어떤 식으로 한다? 추첨제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포기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 기간은요 6개월이에요. 그것도 다른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거고, 다른 민간사전청약이나 본청약은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공공사전청약은 좀 장점이 있는 게, 이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다른 본청약에 청약이 가능해요. 굉장히 강력하죠. 자, 올해 마지막 공공사전청약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약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1년 만에 부동산 시장, 특히 청약 시장이 180도 바뀐 상황이죠. 게다가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생소해하는 공급 유형으로 공급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요, 여러분들 청약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